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기쁨을 누릴 짬이 없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오늘부터 바로 국정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촛불혁명에서 드러났듯 지난 정부에서 켜켜이 쌓아온 외교와 경제, 안보 위기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일상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노믹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이노믹스와 관련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제이노믹스의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제이노믹스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이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J의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제이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구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기업의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한 경제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가 정상적이라면 민간에 맡겨두고 스스로 키우게 하면 되지만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제이노믹스의 출발점입니다. 즉 과거의 성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질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네,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불어 성장입니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3.5%에서 7%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이노믹스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경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펴야 할 때다라는 건데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고리의 근간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봤지만 사실상 실패였죠.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선 성장의 톱니를 처음 돌리는 힘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고 공공부문 중심의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제이노믹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캠프 시절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인 조윤재 국민성장위원회 상임위원과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차기 경제사령탑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활동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까? 네,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의 골간을 제시하는 등 박 캠프에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경제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인물입니다. 사실 하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김 원장을 중용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인수위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자의 의중과 또 엇박자를 보이면서 갈등을 보였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국민이 상생하는 균형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줄푸세 정책을 제안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수경제학자인 그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며 문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제이노믹스의 기초를 짠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조윤재 상임위원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국민소득 증가, 내수 성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스며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비관료 출신 중에서는 조윤재, 김광두 교수가 경제사령탑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관료 출신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 철학을 둘러싸고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이노믹스의 핵심이 더불어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인데 어찌됐든 이를 위해선 정부가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제이노믹스라는 이 새로운 성장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이노믹스의 근간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증세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5년간에는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조달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문 대통령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재정 확대가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 부문의 비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제이노믹스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